야당에서는요, 오늘 일제히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김혜숙 인사수석을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외숙 인사수석의 무능은 이제 국민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김외숙 수석에 의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인사는 망사투성이었습니다. 수십억 원 은행 빚내야 부동산 투기한 사람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 앉혀 부동산 투기와 부패를 잡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의 비판 꽤 거셉니다. 그런데 여당조차도 목소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송영길 대표의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되는가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우리 서민들이나 집 없는 사람들이 LTV 제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금융권 대출이 안 돼서 쩔쩔매고 있는데 54억을 대출해가지고 60억대 땅을 사는 이런 사람을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너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검증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돌이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힘이 좀 뭔가 당적으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송 대표도 이렇게 작심 비판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구자홍 차장, 네. 송 대표의 말은 들어봤는데 백혜련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혜숙 인사수석 소관에게 총책임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인사수석 경질해야 된다. 이게 지금 여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혜숙 수석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사 수석을 두고 이제 사퇴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대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가 선거를 치르는 그 주체는 아니거든요. 8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에게 혹시라도 미움을 살까 또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까 이걸 여당 지도부가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 눈높이와 맞는 저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제 비로소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당 지도부가 좀 각성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김혜숙 인사수석 경질 문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당이 이제부터 좀 뭔가 비판도 할 것하고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전히 청와대에 끌려간다라고 한다라면 대선 경선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 지도부가 중심을 잡고 국민 눈높이에 국민의 어떤 여론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행보를 하는 이제 첫 발언이 김혜숙 인사수석에 대한 어떤 경질 요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검증 시스템 얘기가 나오면 항상 김혜숙 인사수석의 논란 계속 가라앉지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화면을 대통령의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에 김혜숙 현재 법제처장을 임명했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닙니다.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당시 저 발언도 대통령이 김혜숙 수석을 좀 감싼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있었었거든요. 이현정 의원. 네.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인사수석이 모든 청와대 걸 다 관장하는 건 아니더라도 조국 전 장관 논란, 추미애 전 장관 논란, 최근에는 이용구 전 차관, 변창흠 전 장관 얘기까지 의혹들이 있는데 걸러내지 못한다. 그런데 인사수석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통령과 너무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니냐는 야당의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수석은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추리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정도의 부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제 그거를 이제 민정수석실에다가 이제 검증을 요청을 해요. 그럼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제 구체적인 검증을 해서 인사수석실에서 명단을 만들면 인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을 주최하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돼서 대통령이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혜숙 수석 같은 경우는 원래 포항 출신이세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사법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본인 발로 직접 이 법무법인 부산을 찾아갑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던 곳에. 나 여기서 일하고 싶다. 하고 이해해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은 뭐 아마 청와대에 있는 분들 중에 제일 오래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와서 법제처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청와대 인사속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어떤 이 코드가 가장 맞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인사 자체가 대통령이 좀 전에도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청와대 인사 시스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청와대가 지금 다 할 수 없다. 검증 시스템 뭐 이게 인력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안 되면 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더 채용하든지 아니면 뭔가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서 인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 실패한 게 아니다? 그럼 여당이 반대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이 반대하잖아요. 그럼 실패 맞네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인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인의 측근들은 어떤 면에서 감싸고도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인사 지금 실패만 해도 지금 한두 가지 아닙니다. 지난번 장관 3명 임명할 때 다 이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 명만 낙마하고 결국 임명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정말 아까 이도하면 이야기했지만 이거 기자들 딱 하나 보면서 이거 문제가 있네? 라고 했던 건 인사입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겁니다. 아마 이제 더 이상 인사 요소가 별로 없어요. 이제는 참 뭐 시스템 지금 이제 개선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예. 저는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할지 참 정말 할 말을 제가 있네요. 할 말 다 하셨는데요.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도 근데 또 이 말 자체가 인사수석의 소관이라기보다 민정수석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이것 말고도 또 김혜숙 인사수석 감싸는 거 아니냐는 논란의 얘기도 있었는데요. 김관영 교수님. 네. 화면 좀 바뀔 텐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김상조 전 정책실장까지 이렇게 부동산 내로남불은 이번 정부에서 쉽게 끝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내로남불이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지금 사실상 여당 같은 경우는 권익위가 조사를 다 했죠. 그래서 12명 출당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당도 전수조사를 지금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권익위가 대통령 후보들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들이 완벽한 검증을 갖고서 이제 이 경선에 또는 뭐 선거에 뛰어들어야지 이거 갖고서 다시 논란이 돼가지고 국민적인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대선이 사실상 흐트러진다거나 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아까 인사수석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인사가 만사고 사실상 인사가 잘못됐을 때 어떤 타격이 온다는 거를 인사 담당자는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도 인사수석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